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우리가 업무 중이나 아니면은 회사에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산재랑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산재로 처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 처리로 하는 게 나을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알고 있는 게 교통사고하고 산재는 중복으로 처리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중복으로 처리가 되는 거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금액적으로 되게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와 중복이 처리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중복 처리가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중 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이게 경합된 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중복 처리가 된다 그런 개념만 제가 잡아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류의 사고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요 영상 아래쪽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 저희 보상가 배상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 의뢰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하고 산재사고 이 중복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산재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거기에 대해서요 일단 큰 틀을 보면요 첫 번째 내가 과실이 많은 사고가 있죠. 과실이 많은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산재로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죠. 근데 그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빠지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합의금에서 과실뿐만 아니라 내가 치료받았던 지불보증을 했던 치료비조차에서도 과실만큼 나중에 상계 처리가 돼버립니다. 반면 산재사고는요 내 과실을 참작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나 아니면은 나중에 휴업급여나 아니면은 장애보상 그런 모든 항목에서 과실이 전혀 참작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출퇴근 중에 내가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과실이 많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산재에서는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제일 많은 사고인 이주염자 진단 있죠. 그런 경우에는요 아예 산재 처리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공단에서 입원 승인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주 진단 같은 경우인데 회사에 말해서 산재를 처리해달라 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조건 과실이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선택하느냐 산재를 선택하느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내 과실이 많다 그러면은 산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자꾸 산재를 처리하지 마라고 한다. 근데 난 산재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산재 접수를 시키려면요. 근데 지금은 사업주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돼요. 요즘은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교통사고하고 산재 중복된 경우 과실이 많다라고 하면은 산재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왕증이 있는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연골파열 그리고 어깨에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등 이런 진단명도요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기여도 같은 걸 다 따지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합의금에서 사고 기여도만큼 빼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치료비 부분에서도 사고 기여도만큼 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산재는요 사고 기여도를 참작하지는 않아요. 이번 사고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 없다만 따지지 만약에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산재 승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기왕증이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 장애급여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요 산재하고 교통사고 이게 경합됐을 때 산재로 처리하면 유리한 경우 이 경우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산재 처리하고 교통사고 중복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다라고 했죠. 이게 사실상 몇 억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몇 억을 손해본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산재 사고도 결국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우리가 약관에서 정해진 대로만 받는 게 아니라 법원의 산출 방식 그거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제 사례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교통사고로요 뇌출혈이 발생했고요.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한쪽이 팔다리가 편마비가 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얼마나 손해를 봤냐면요 이걸 처리 안 해서 이건 저희가 처음에 처리한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데 맡겨서 처리한 케이스예요. 근데 다른 데에서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거 중복 처리되는지를. 뭐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분이 과실이 20%인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처음에 여러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봤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이거는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나온다 라고 해서 애초부터 산재로 처리 안 하고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 한 5억 정도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업무 중 사고였고 이 5억을 받은 분하고 똑같은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요 그분도 교통사고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길래 저희는 바로
바로 산재 전환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전부 다 산재에서 다 받고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나머지 손해액은 전부 다 청구하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산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요, 이분 상태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산재로 계속 받다가 산재 종결 시에 장애 한 2급 정도가 예상이 됐거든요. 장애 2급 정도가 되면요, 평생 동안 매달 장애연금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산재로 전환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 제기하는 동안 산재 치료는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산재 결정이 났고요. 2급이 떨어져서 150만 원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동시에 교통사고 소송도 손해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산재에서 받은 거는 나중에 교통사고에서 무조건 공제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공제는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지 알아야죠. 금액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고 얼만큼 공제되고, 그리고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제가 되냐면요, 우선 위자료에 대해서는 한 푼도 공제 안 합니다. 왜냐? 산재에서는요, 위자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위자료 부분은 우리가 1억 기준 있죠. 그거는 전액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장애연금 2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장애연금 2급을 받으면요,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준은요, 평균 임금이 1309일분만 공제를 시켜요. 그러면 보통 이런 근로자 임금 평균 임금이 한 7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9천만 원만 공제되는 대신 평생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인 분이 7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요, 30년을 더 살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150만 원씩 30년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가정하면요, 실제로 받는 돈은 5억 4천이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9천만 원만 공제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4억 정도, 4억 이상의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분들, 산재를 중복 안 했던 분들은 4억 정도 그 금액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마비가 되신 분들 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이미 많이 설명드렸던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산재하고 교통사고 중복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산재하고 교통사고 중복적으로 처리했을 때요, 1,500만 원 정도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더 처리할 수 있고요. 척추로 골절됐다 라고 하면 한 3,200만 원 정도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위자료 부분만 더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장애도 산재 기준보다요, 교통사고 기준이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면요,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자세하게 한번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죠. 영상 밑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면은 저희 링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오늘은 이 산재하고 교통사고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